예, 반갑습니다. 울산 NGO 팟캐스트라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좀 바뀌었죠. 예, 사회를 맡은 여행교육활동가 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울산 YMCA 과연 어떤 단체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가자분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YMCA 주은지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YMCA 기획실장 김경애입니다. 예, 두 분 나오셨습니다. 본격적으로 YMCA 과연 어떤 단체인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데요. YMCA 영어잖아요. 이 영어 뜻이 뭔가요? 네, YMCA는요, 영맹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독교 청년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울산에는 언제 결성됐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YMCA는요, 197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에 진장동으로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7년도에 진장동에 옮길 때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후원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YMCA 신축 건물에도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달동에 있던 땅을 예, 기증해 맞아요. 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그걸 이제 매매를 하고 이쪽으로 신축 건물을 짓게 됐는데요. 그때 땅을 기증해 주신 분의 성함을 따서 저희 지금 대강당의 이름을 봉석홀로 지금 지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그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기부한 분은 이름은 남고 똑같이 기부한 돈을 기부하신 분들은 이름이 잘 남지 않는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2007년도부터 진장동에서 활동을 쭉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장동에는 과연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32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2분이나 근무하시네요. 정말 많습니다. 주로 이 32분이 어디 활동을 좀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아기 스포츠단이 지금 운영이 중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거의 한 20분 정도 차지하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파트별로 사회체육, 그다음에 다문화 도서관, 그리고 시민 영역, 청소년 영역 파트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기 스포츠단 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노홍철이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라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아기 스포츠단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20분이나 되신다고요? 네, 담임 교사만 11분이시고요. 예. 그 외에 뭐 아이들 조리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분들, 보조교사를 다 포함하면 2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아기 스포츠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닐 수 있는지? 네, 우리 나이로 4세부터 7세까지 취약전 아동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게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 못해도 안 죽고 배드민턴 못해도 야구 못해도 안 죽는데 수영을 못하면 죽는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기 스포츠단이 이게 수영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일 유명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기 스포츠단 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듣기로는 아주 이 홍보도 많고 그리고 줄 선다 이런 소문도 조금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수영뿐만 아니라 뭐 축구, 태권도, 인라인 스케이트, 골프 뭐 다양한 체육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뭐 영어를 비롯해서 특성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영장을 지하에 보유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은 수영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유한 수영장이다 보니까 영법 위주의 수영뿐만 아니라 충분히 물에서 놀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존 수영 요즘 꼭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생존 수영에 관한 기법들까지 모두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꼭 가고 싶은 물론 4세가 아니고 7세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우리 자식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솔깃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에 보면 이 스포츠단이나 여러 가지 학원들이 보면 되게 이 용법이나 기법 이걸 즐기지 못하고
무조건 잘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스포츠단 YMCA는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저희 어머님들이 오시면은요, 저희 수영 수업을 하되 우리는 물에서 놉니다. 4, 5세 아이들은 영법 위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라고 동의를 다 받습니다. 물에서 충분히 놀고 물을 즐길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그것에 다 동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6세, 7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영법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32명의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사업 아기 스포츠단을 먼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 아기 스포츠단 외에 다르게 좀 중점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간단히 우리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주은지 간사님. 네, 저희는 울산 YMCA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 운영으로 남목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시민 권익 사업이라고 해서 사고 세탁물 심의 그리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 소비자 활동, 경제 강사 양성 교육,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울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파트에서 환경 인하 캠페인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 참정권 그리고 봉사 동아리 운영 등 그런 청소년 요양견 감시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로는 이제 다문화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2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프로그램, 어린이 캠프단, 그리고 레크레이션 자격 과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 스포츠단이 있고요. 그리고 체육 활동으로 저희가 유아 및 초등 수영 교실과 생존 수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동아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동아리들 혹시 YMCA에서 뭔가 좀 잘하고 있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동아리가 클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들은 청소년 동아리가 다고요. 네. 이제 클럽들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종류가 성인 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강사, 경제교육 강사단, 네, 그리고 산악회가 산악회도 있고요. 있고, 네, 예. 그리고 꿀벌 봉사단이라고 해서 가정 청소를 도와주시는 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산악회에 관심이 있다. 그럼 들어가면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클럽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회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YMCA 이름으로 클럽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YMCA 지하에 암장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연습하시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쪽 클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일정 정도 회비도 내고 뭐 쳐보자면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잘 되는 클럽은 저희 지금은 소년소녀 합창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단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원 100명이 어디서 연습한다는 거죠? 저희 YMCA 건물에서도 합창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건물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또 YMCA 앞쪽에 있는 건물도 빌려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창 가슴이 뛰시는 분들은 YMC로 오시면 이 1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YMCA 주로 이렇게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 하는데 그 정부로부터 과연 보조금을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32명의 직원들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회비나 여러 가지 수익들은 어떻게 얻는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 보조금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보조금이고 저희들 사실상 아기 스포츠단이나 그리고 캠프단 그리고 뭐 그 외에 일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이제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에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제 수영 강습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회원들은 뭐 몇 명 정도 되는지 회비 내는 회원들. 저희가 회비 내는 회원들은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항상 인건비 걱정, 사무실 임대료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회원들을 많이 확보는 하는데 저는 이 YMCA 어떤 방법들이 참 미상적인 어떤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아마 이탈리아 공산당에서도 정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당사 있고 여러 가지 바도 있고 스포츠 활용 시설도 있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저는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뭐 약간의 준비도 하셨는데 살짝은 좀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달동에 계셨다가 이제 명천을 옮기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약간 내용도 있었다는데 짧게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명촌으로 이전하면서 뭐 비리 의혹이나 고용 승계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사실은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네. 지금은 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안정이 된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그동안 저희가 YMCA가 시민단체로서의 큰 소리를 좀 내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사회 이 울산에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약속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보다 좀 더 조직력을 갖춰가지고요. 지역사회 내에서 NGO 활동 영역을 좀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게 저희 지금 사무총장님의 목표입니다.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활약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울산에도 보면 YMCA도 있고 YWC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은 구분하기를 YW는 여자, YM은 남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구분해도 되나요? 저희가 성별을 국한 짓진 않습니다. M이 맨을 뜻하기도 하지만 맨스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저희 YMCA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 그러면 이 C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이게 꼭 종교가 기독교여야 되나?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꼭 종교가 기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직원이 온다면 저희 활동하는데 더 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뜻 취지에 맞는다면 참가할 수도 있고 직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클럽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YMCA의 핵심적인 이념, 가치. 우리는 이걸 꼭 한번 하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맏형인 것 같아요. 엄청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단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YMCA에서 이런 시민 활동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가치적인, 좀 추상적인 것 같나요? 예, 그래도 혹시 이런 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YMCA에서 연맹에서 준비해서 전국 대회를 올해 2차례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과제는 평화 통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평양에 YMCA 지회를 짓자. 뭐 아시아 태평양 YMCA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YMCA 연맹에서도 지금 결의가 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평화 통일에 요즘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활동이나 생각들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언급되는 게 환경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 울산 YMCA에서도 종이컵을 아예 쓰지 말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본인 개인 컵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울산 YMCA는 자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도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 강의를 듣고 왔는데 갈수록 환경이 더 심각해지는 특히 미래 세대들한테 물려줄 자산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청소년 사업 쪽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을 막 진행한다는데 저한테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디 자원봉사할 데 없나? 인정받을 데 없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YMCA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청소년 자원활동 아니면 환경활동 혹시 있나요?
네, 지금 저희 그 봉사활동 동아리가 진행 중이고 있고요. 네. 저희 친구들이 이제 모이면 환경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뭐 EM이나 아니면 그 재활용해서 재생해서 리사이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근데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자,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친구들 있으면 언제든 저희는 환영입니다. 네, 누구든지. 저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혹시 같이 한번 나가신 적은 있나요? 어딜? 우리 주현지 강사님은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보직은 시민권익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한 4년 정도는 청소년 친구들이랑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EM 흑공을 만들어서 동천강에 이렇게 던지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EM 흑공이 사실상 곰팡이를 피워내야 되는 그 작업들이어서 그 만들고 그거를 애지중지 곰팡이를 제가 만들어내는 게 참 인상이 깊었고, 네. 그리고 그 캠페인이나 활동을 통해서 강물이 깨끗해지고 있고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참석했던 청소년들, 근데 보통 보면 봉사활동하면 시간 때우기 뭐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억지로 가고 이러는데 YMCA만의 어떤 특별한 비결, 혹시 참석했던 친구들의 이야기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을까요? 그 저희가 사실상 아기 스포츠단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어린이 캠프를 가고 어린이 캠프 졸업한 친구들이 사실 청소년으로 연계가 되고 그 청소년 친구들이 대학생 될 때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친구들이 저희 YMCA 지도력으로 남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사실상 Y에서 지향하는 부분이나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들이 쓰레기 주운 곳,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활동을 해서 깨끗해지거나 뭔가 물고기가 돌아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닐 때마다도 자기들이 했다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무서운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세부터 이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 되고 나서도 아마 시니어 되고 나서도 이 끝까지 책임지면서 한 번 Y맨은 YM맨으로 쭉 이어져가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저희 아기 스포츠단 출신 중에 지금 대학생 경제 교육을 하고 있는 폴라리스라고 하는 이제 동아리가 있는데요. 네.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기 스포츠단을 5살부터 다녀서 지금 네.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기 스포츠단의 학부형들 중에는 학부형이 아기 스포츠단 출신인 분들도 계세요. 오. 지금 37년간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그 건물 그리고 단체 안에서 모든 게 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클럽 활동이면 클럽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요즘은 예전에는 소비자 권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은 소비자에 대한 역할들이 이제는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착한 소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정 소비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역할들을 분명히 주장하고 이야기라는, 예전에는 이 문제 있다 클레임만 걸었다면 이게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소비자 활동들이 약간은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예전에 사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누구나 소비자이다. 네. 그 사실 울산 시민도 누구나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만 해야 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이 소비자였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알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알아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사실상 저희도 5월에 소비자 강좌를 열었는데 이제 현명한 소비자 강좌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시민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하셨는데 사실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나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자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 달치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첫 시작이었고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이제 현명한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 소비자들의 권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는 사실 사고 세탁물 심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사고 세탁물 심의를 진행을 하는데 벌써 350차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고 세탁물 심의고 누구나 오셔서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탁을 맡겼는데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가 보죠. 네. 이제 생각보다 의외로 이제 계절 바뀔 때 요럴 때 세탁소에 갔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옷에는 그 수명이 있잖아요. 내용 연수가. 근데 그 내용 연수가 도달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좀 많고 이제 소비자 입장은 이런 거죠. 나는 멀쩡한 옷을 보냈는데 옷이 망가져서 왔는 거에 대한 속상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옷이 망가지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그런 속상함들이 커서 이제 문제 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상담하면서 그 어떨 때는 보면 요즘은 이렇게 갑질한다고 하죠. 이게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의 그 주장만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경우는 있나요 혹시?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 뭐냐 그 상담하시는 분 그리고 전화 텔레마케터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담에 대한 갑질을 다 받아야 되니까. 우리 주은지 간사님도 그런 걸 받으면 스트레스 지수 쫙 올라가겠네요. 네.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고 집에 가서 예쁜 토끼 같은 자식을 보며 불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상담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찾아오시라 하거든요. 예. 오셔서 사실상 얼굴 보고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풀릴 부분들이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 사실상 이게 좀 막말하는 것도 그렇고 단어를 쓰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아 정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들 편 안 들어준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도 지금 저희가 해드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더 최선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전화로 안 되는 분들은 찾아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찾아와서 혹시 낭패 부리는 사람은 없겠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역시 그 안 보이는 데에 폭력성이 많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지 않으면 자기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이런 갑질의 문화들도 좀 빨리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착한 소비자,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소비자의 권리 주장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소비자 운동을 좀 이끌어 가겠다. 혹시 이런 방향들은 좀 있나요? 제가 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가령 뭐 소비자 운동들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우리가 사고 클레임만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소비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 그 갑질에 대한 클레임도 저는 소비자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그걸 또 소통하고 이야기하는가 중점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소비자의 교육이 우선 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래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최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상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캠페인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뭐 소비자라고 하면 영역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음식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주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사회에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YMCA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창립을 했고 만들어졌는데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물론 소비자도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또 생산자 그리고 이 업체 측에 대한 횡포도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또 연결을 하면서 개선 방향을 추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세탁 사고 세탁 심의를 하고 있어서 옷 의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옷이 요즘은 너무 개성 시대다 보니 뭐 장식이나 뭐 디자인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옷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일반 의류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세탁협회에서 아마 이런 걸 제안을 했지 싶습니다. 그 디자인을 하고 소재를 달 때, 그 첫 신상품이 나오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하는 거. 일단은 소비자에게 뭐 어디에 그 장식구가 거기에 달려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장식구가 달리면 분명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옷들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거르는 작업들을 하기로 이제 얘기가 됐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만드는 업체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같이 동조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대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시 되었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사회를 좀 살면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단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창구가 없는, 그리고 업체는 업체대로 당하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시민단체가 같이 연결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사회적 경제 파트도 이제 고민을 하시다고 하시던데 여기에서도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YMCA에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울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총 401개 기업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힘들어서 문 닫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사회의 그 사회적 경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나눔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YMCA는 그 네트워크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판로 개척이나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의 인식 개선,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홍보와 뭐 캠페인을 통해서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나요? 울산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이제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YMCA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큰 행사들이나 캠페인 활동에 같이 좀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니 맨날 정치인들은 일자리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데 사실은 돈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혹시 있나요? 사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원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고, 뭐 많이 해주세요, 적게 해주세요라는 분명한 건 사실 많이 해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중복된 지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영역별로 이런 걸 조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로 YMC에서 하는 거는 인식 개선? 네, 이제 뭐 판로 개척에 도움을 개척. 주고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 마을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자생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윤리적 소비 교육으로 저희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릴 때부터 윤리적 소비, 그리고 커서도 이 사회에서 같이 그런 소비에 대한 고민들, 그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당장 뭐 돈을 왕창 준다 이것보다는 어디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줘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들을 시민단체들이 만들고 거기에 있어서 같이 쓰는 어떤 운동들도 참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기획실장님, 김경희 기획자님, 이제 이야기 쭉 했는데 혹시 YMCA에서도 빠진 거 있다,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있나요? 저희 울산 YMCA가 현재 남목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쪽 관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축하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너무 평가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노나요? 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최우수 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기관으로서 모 단체로서 우리는 청소년 사업을 매력 있게 잘한다. 예. 이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 실무자들이 요즘 시민단체가 사실상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민단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나마 조금 나은 환경에서 실무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와미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또다시 재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요? 파트별로 저희가 YMCA니까 가능한 게 저희 YMCA는 전국 연맹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파트별로 필요한 교육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예. 어쨌든 저도 첫 진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 각분들 오늘 이 첫 녹음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소감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녹음이라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또 잘 진행해 주셔서 생각보다는 많이 떨지 않고 해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울산 YMCA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지 간사님도 한번. 네, 전 제가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청취자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판단할 거예요. 다시 듣기로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아마 이거는 이불킥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YMCA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YMCA는 명촌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예, YMCA는 명촌에 있다고 합니다. 명촌에 몇 년도 그때 2007년도 그럼 11년 정도 벌써.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총 몇 층인가요? 저희 4층으로 건물 되었습니다. 4층 건물에. 그러면 지하에는 지하에는 수영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4층에 대강당이 있고 저희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무 낡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상처가 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국은 변화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한 번 지으면 30년, 40년, 50년, 거의 뭐 100년 쭉 갔으면 좋겠는데 뭐 10년만 지나면 낡았다 이런 평가를 해서 이 시민단체는 쭉 오랫동안 뭐 짓는데도 금액이 엄청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뭐 따로 모금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모금 운동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이사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까지 창출하고 시민단체 맏형으로서 또 앞으로 울산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연대하면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 첫 번째라서 뭐 주구장창 막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좀 기억해 봐주시고요. 이 오프닝 멘트를 늘 따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시민단체 울산 시민사회단체 정말 누구 뭐하노? 이 단체 궁금하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사회 때는 이런 문구를 쫙 멋있게 한번 뽑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좋은 멘트 있으면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은 울산 YMCA에 대해서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들어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네, 칠까요? 감사합니다. 예.